제가 저기 의정생활 8년이 사실은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가고 좀 그 뭐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인구가 저희가 한때 23만 4만 그랬거든요. 거의 한 70년대 중반 후반 때는. 근데 지금 이제 5만 9천 뭐 한 2, 300명 되는 부분으로 뜨는데 희한한 것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정말 이게 좀 안 받아들여요. 좀 막 의회에 막 들어왔었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한 그 숫자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예산이 어떤 포지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제 스스로가 이제 좀 알아지더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산은 매년 늘어납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그 예산이라는 부분 저희는 의존재원이 92% 정도 됩니다. 92점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교부세 뭐 보조금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늘어나요. 교부세는 거의 뭐 그 수준에 왔다 갔다. 이제 이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라는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넘는 지가 저희가 몇 년 됐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매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항상 의구심을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는 것이 예산은 결국은 이 조정을 좀 잘하면은 충분하게 지금보다는 이게 어느 예산은 아마 풍부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풍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쪽 예산은 항상 부족했을 것이고 더욱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조정들을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이 정말 타당성 있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좀 물기를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게 결국은 정책이 또 올바르게 가는 방향일 수 있으니까 예산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8년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대입을 시키면 충분히 제가 목표하는 진짜 국민들이 최우선적이고 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제일 고민은 그거죠. 뭐 의장 할 때도 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고민은 국민들이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죠. 우리 애들도. 먼저 하고 싶은 건 사업 뭐예요? 아 저요? 네, 군수가 딱 됐을 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정책은 사실은 좀 안정화가 좀 돼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거 조금 채워가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이 좀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좀 포퓰리즘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연천군의 어떤 기본소득이랄지 뭐 청년 경기도에서 했던 청년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하고 많이 또 공격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궁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청소년 시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먼저 해보고 싶은 건 그건 하나 있어요. 청소년들 전용 그 스포츠 타운 같은 그런 부분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가장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소통을 요구를 합니다. 서로 어떤 이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가 이제 집행부인데 거기에 견제라는 것은 저희 의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하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는 이제 감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방 정치에 지방자치제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미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무조건 제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소통은 자, 조율을 해보자. 방향성을 조금 더 국민들이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이 진행도 훨씬 빠를 것이고 또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 지금 8대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에게 그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공모사업, 군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래갖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하자. 이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사실은 좀 소위 말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촌 활력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게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은 딱 일정 규모 하드웨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건물을 지게끔.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마을에다 주면 운영을 못 하죠. 몇 년 지나면 이제 좀 멈춰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폐허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 쪽에 좀 견제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이제 고흥구는 거의 우리 표현이 이제 3.8면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보면은 거의 사면이 바다죠. 네. 그래서 바다에 이제 물론 우리 이제 뭐 면적이 넓다 보니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청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소득이 좀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뭐 지금 한참 제일 잘 나간 것이 이제 김양식인데 김양식장하고 왜 어떤 먼저 그런 부분들이 생겼죠. 근데 풍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국가의 지금 정책이다 보니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이제 우리 그 김생산자협회나 우리 어민들이 반발을 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계의 터전을 침범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풍력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어떤 양식이랄지 아니면 새우조망이랄지 이런 어업을 하시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며칠 한 2, 3일 전에 이렇게 뭐 공존위원회라고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각 권역별로 공군 수협 권역, 나로도 권역, 나로도 수협 권역으로 해서 공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 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런 것이죠. 그 풍력이든 뭐 다른 또 신재생 에너지든지 간에 결국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을 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에 어떤 지금 내가 연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군수님은 뭐 29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1인당 15만 원씩 주려 그러면은 1년이면 한 1,0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준다고 쳤었을 때 저희가 이제 6만 명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6만 명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제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 기간까지를 두고 말하는 거죠. 29년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니까 그 안에 이것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어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답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첨예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뭐 위원회를 공정위원회든 아니면 향후에 또 민간협의회라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건 법적으로 딱 그 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강제 조항으로. 이런 부분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어떤 뭐 문제들을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방향성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참 난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자료를 좀 피드백 받는 그런 현재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거죠. 저희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들하고의 어민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뭐 관련 단체하고는 항상 접촉이 있었죠. 이게 그게 결국은 어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집행부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항상 그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 과정으로 있다가 저희들도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요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인자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건 저기 집행부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인데 사실 처음에 그 지방선별 대응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제일 첫 해가 제 기획으로 지금 그 뭐 200 몇십억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률도 저희들은 항상 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거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 지금은 근데 거의 이제 정지요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주택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 지금 거의 좀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 위에서는 이제 저희 뭐 군정 질문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방향성을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저희 고흥이 지금 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7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절반이 이제 어르신들인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또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근데 청소년 교육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의가 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돌리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여러 의원님들 뭐 저도 이제 그런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지역적인 현실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대동소이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매년 좀 반복되는 것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건 있죠. 저희가 고흥군이 그래도 17개 군 중에 인구가 그래도 해남, 뭐 무안, 화순 빼놓고는 저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료라는 부분이 제일 취약하죠.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데 특히나 소아과가 산부인과가 엄청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종합병원이라는 곳에
산부인과를 오래전부터 지금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소아과도 이제 지원해서 했어요. 근데 소아과 이제 선생님이 그만두셔 버려 가지고 그건 한 1년 넘게 1년 조금 더 넘게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엄청 우리 뭐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렵게 모셔가지고 또 학원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에서 거의 이제 지원을 뭐 저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해서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공공의료로 최소한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로 좀 돌려보면 어쩌느냐.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을 만들듯이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부모들은 조그만 애들이 열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르게 만약 공이 없다 그러면 빠르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좀 해보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